안녕하십니까. 비서학과 진학 가이드를 발표할 이은서, 김지민입니다. 요즘 비서를 희망하는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고 비서학과 인기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저희도 비서학과 진학을 꿈꾸는 학생이었는데요. 진로 문제로 고민도 많이 했었고 입학 전에 정보를 찾아보았을 때 필요한 정보를 찾기가 힘들기도 해서 많이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비서를 꿈꾸는 예비 비서학과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비서와 비서학과에 대한 꿀팁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비서학과 진학 가이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비서학과 입학하면 무엇이 좋은지, 내가 비서에 적합한지, 전국 비서학과 목록, 비서학과에 대한 대학생활, 비서학과 입학하기 위한 팁의 순서로 알아보겠습니다. 비서학과에 진학하고 싶다면 일단 비서가 어떤 업무를 하는지 알아야겠죠. 여러분은 비서가 어떤 일을 하는 직업인지 알고 계신가요? 대부분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은 차대접이나 내방객 응대, 전화 응대, 그리고 간단하게 일정 관리를 하는 비서로 많이 알고 있을 텐데요. 하지만 그런 단순한 잡무부터 경영자의 업무를 분담하고 자문하는 고급 업무까지 비서의 업무는 굉장히 넓습니다. 조직을 이끌어가는 경영자를 지원하는 것이니 그 업무가 방대하고 전문적입니다. 경영자를 대신해서 이메일을 교환하기도 하고 SNS를 관리하기도 하고 연설이나 기고문의 초안을 작성하거나 검토를 하기도 합니다.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업무를 대신하기도 합니다. 회의록 작성은 물론이고 회의 자료를 준비하기도 하고 경영 업무에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기도 하고 경영활동에 대한 의견이나 자문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누구나 비서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능한 비서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사를 제대로 보좌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과 실무를 배워야 합니다. 단순한 심부름꾼이 아닌 상사를 제대로 보좌하는 전문 비서가 되기 위해서 비서학과에 진학하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아무나 비서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비서학과 입학하기 전에 비서와 맞는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저희들이 제시하는 기준에 따라 자신이 비서에 맞는지 한번 테스트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비서 업무를 잘하기 위해 제일 중요한 자질은 자발성입니다. 비서를 잘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알아서 일하는 주도적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시키는 일이나 하는 수동적인 사람은 절대로 유능한 비서가 될 수 없습니다. 비서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남을 도와주는 사람이므로 보조자의 역할을 잘해야 하고 주도적이기보다는 남의 의견을 잘 따라야 한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것은 사무보조를 하는 단순 비서에게 맞을지는 몰라도 전문 비서에게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전문 비서는 상사가 필요한 일을 스스로 알아서 해야 합니다. 바쁜 경영자가 비서에게 일을 일일이 시킬 수는 없습니다. 필요한 일을 알아서 해주어야 하지요. 시키지 않아도 필요한 일을 찾고 만들어서 알아서 잘하는 비서가 되어야 합니다. 혼자서도 일을 꾸미고 만들어서 신나게 일하는 사람이라면 일단 비서로서 합격입니다. 시키지 않으면 안 하는 사람이라면 비서보다는 다른 직업을 알아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비서로서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대인관계와 친화력입니다. 비서는 경영자와 다른 사람을 연결해주는 인터페이스와 같은 존재입니다. 회사의 직원들이나 내방객들이 비서를 통해서 상사를 만나게 됩니다. 또한 다양한 커뮤니케이션이 비서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기업과 경영자의 이미지가 비서에 의해 결정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비서는 누구한테서나 좋은 이미지와 평판을 얻어야 합니다. 지위가 높은 분이나 거래처, 회사 내 직원과는 물론 청소해주는 아주머니에게도 좋은 인상을 심어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밝은 미소, 정중하고 절도 있는 말과 행동이 중요하지만 누구와도 쉽게 다가가고 친근하게 대할 수 있는 대인관계와 친화력이 필요합니다. 친구들이 두루두루 나를 좋아하고 나를 미워한 적이 없다면 비서에게 한번 도전해보세요. 그렇지 않다면 사람들과 친해지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정성을 다하는 것을 먼저 연습해보면 어떨까요? 비서는 사람을 만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비서에게 필요한 자질은 깊은 사고력입니다. 비서는 경영자를 위해 일하는 사람입니다. 경영자의 입장에서 경영자처럼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경영자의 업무를 함께 고민할 수 있고 경영자가 업무를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배려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어떤 일을 미칠 영향을 깊이 있게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신중함과 꼼꼼함을 통해 완벽하게 경영자를 보좌하고 한치의 실수도 없어야 합니다. 남에 대한 세심한 배려와 공감 능력을 갖추었고 신중하고 꼼꼼하면 비서로서 오케이입니다. 생각하는 것을 귀찮아하고 실수가 잦다면 비서로서는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비서와 맞지 않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비서뿐만이 아니라 모든 직업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것일 텐데요.
비서로서 제일 적합하지 않은 사람은 믿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비서는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직업입니다. 조직에서 제일 높은 경영자를 보좌하며 경영자의 개인적인 부분까지도 지원하기 때문에 신뢰가 깨지면 비서는 그날로 끝입니다. 믿음을 목숨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해야 하는 게 바로 비서입니다. 약속을 잘 못 지키고 책임감이 없고 남들이 내 말을 잘 못 믿는다면 비서로서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좋은 비서가 되기 위해서는 진실되고 믿음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비서로 적합하지 않은 두 번째는 지나치게 자기 고집이 센 사람입니다. 비서는 나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고 경영자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경영자의 성공이 가장 우선되어야 합니다. 경영자에게 의견을 제시하고 경영자를 리드할 수 있지만 경영자의 의견이 우선되고 존중되어야 합니다. 필요한 일을 주도적으로 한다고 해서 독선적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자기가 옳아도 물러설 줄 알아야 합니다. 비서는 갈등을 일으키지 않고 부드럽고 원만하게 일을 처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동료나 다른 직원 혹은 상사와 대립하는 것은 비서에게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저희가 생각하는 유능한 비서는 주도적이면서도 독선적이지 않아야 하고 친화력을 갖고 있으면서도 섬세하고 신중해야 합니다. 그러면서도 신뢰를 목숨처럼 여겨야 합니다. 비서에게 요구되는 자질이 쉽지 않지만 그만큼 전문적이고 보람된 비서에게 도전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이제 비서에 대해 알았으니 비서학과에 입학하기 위해선 무엇을 알아봐야 할까요? 비서학과에 입학하기 위해선 자신과 맞는 학교를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자 자신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준이 있을 텐데요. 학생들에게 조사한 결과 몇 년제인지, 위치, 면접 유무, 취업률을 많이 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준비했습니다. 먼저 4년제 살펴보겠습니다. 4년제 비서학과로는 이화여대 국제사무학과와 나사대대 비서행정과가 있는데요. 나사대 때는 면접을 본다고 합니다. 이화여자대학교는 서울의 이대 신촌역에, 나사대 대학교는 천안 쌍용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2년제보다 실무기술을 보다 심도 있고 전문적으로 배우는 3년제 비서학과로는 용인송담대학교와 인덕대학교, 대림대학교가 있습니다. 3년제 중에 유일하게 용인송담대 비서경영과는 면접을 통해 신입생을 선발합니다. 용인송담대는 용인의 송담대역, 인덕대학교는 서울의 창동과 석계 사이에 있는 월계역, 대림대학교는 안양역 근처에 위치해 있습니다. 2년제는 우선 서울 인천권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인하공업전문대학교와 대화여자대학교, 한양여자대학교, 경인여자대학교, 숭의여자대학교가 있습니다. 숭의여자대학교를 제외하고 모두 면접을 보고 있습니다. 인하공업전문대학교는 인천의 인하대학, 대화여자대학교는 서울 경복궁역, 한양여자대학교는 서울 한양대역, 경인여자대학교는 인천의 괴산역, 숭의여자대학교는 서울 명동역 근처에 위치해 있습니다. 경기에서 면접을 보는 학교는 신안산대학교, 한국관광대학교, 부천대학교가 있습니다. 신안산대학교는 안산 초지역, 부천대학교는 부천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원과학대학교, 수원여자대학교, 안산대학교, 오산대학교, 동안대학교는 면접을 보지 않습니다. 수원과학대학교는 화성의 병점역, 수원여자대학교는 수원역, 안산대학교는 상록수역, 오산대학교는 오산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비서학과는 주로 비서 분야나 일반 사무직으로 취업이 되는데요. 취업률을 보시면 2014년 기준으로 용인성남대학교 비서경영과가 80.6%로 전국 비서학과에서 1위를 차지하였습니다. 비서학과 평균 취업률은 73.5%입니다. 전문대의 평균 취업률인 61.4%에 비해 비서학과는 훨씬 더 높은 취업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서학과가 어떤 직무에서나 꼭 필요한 실무 능력을 배우면서도 인성 및 태도, 대인관계 및 커뮤니케이션과 같은
사회나 기업에서 원하는 자질을 익히기 때문입니다. 비서학과에서는 무엇을 배울까 궁금하실 텐데요.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비서학과에서 배우는 내용은 크게 IT 활용 능력, 비서 실무, 외국어, 경영 실무 이렇게 4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비서의 업무 중 많은 부분은 인터넷과 스마트폰과 같은 정보기술을 활용해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정보기술의 활용 능력을 아주 심도 있게 배웁니다. 간단하게는 파워포인트, 엑셀, 워드, 데이터베이스와 같은 오피스 프로그램의 사용 능력부터 스마트폰과 같은 모바일 기기의 활용, 구글에서 제공하는 첨단 기술 활용 능력을 익히게 됩니다. 다양한 문서를 기획하고 워드나 한글을 이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능력을 배우고 실제 업무에서 사용되는 각종 문서를 직접 작성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엑셀을 이용한 출장 보고서인데요. 워드, 한글 말고도 이러한 엑셀을 통해 출장 보고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출장 준비 중 호텔을 이용할 때 이렇게 엑셀을 통해 깔끔한 정리와 사진 첨부를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용인숭단대 비서경영과를 졸업한 선배 한 분이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명함 정리를 해드렸더니 이런 것도 할 줄 아냐며 아주 칭찬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러한 IT 활용 기술을 통해 비서의 역량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겠죠? 비서학과는 비서학개론, 비서실무 등 비서가 수행하는 실제 업무에 대해 자세히 배웁니다. 예를 들어 내방객 응대 시 필요한 상석 안내나 의전 요령, 각종 사무기기의 사용 능력, 일정 관리, 출장 관리, 회의 보좌 등의 실무를 배우고 실습을 합니다. 비서는 다른 나라와의 거래처와도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해야 하는데요. 그래서 비서학과에서는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비서에게 필요한 외국어를 아주 깊이 있게 배웁니다. 이것은 비즈니스 라이팅 수업 시간에 저녁 약속을 잡기 위해 작성한 이메일입니다. 외국어에 대한 관심과 능력이 있다면 비서학과에서의 수업이 더욱 재밌을 것입니다. 비서학과에서는 또한 경영 실무도 배웁니다. 경영자를 보조하기 위해 경영 지식이 필수적이기도 하고 경비 처리나 연말 정산 등의 비서 업무를 하기 위해서 경영 실무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또한 비서는 인사급여, 홍보, 회계와 같은 사무 업무를 겸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경영 실무를 배워야 합니다. 특히 비서학과의 졸업생의 절반 정도는 회계나 사무직으로 취업을 하니 경영 실무 과목이 매우 중요하겠죠? 경영에 관련되어 있어서는 경영학, 회계, 마케팅, ERP 등의 과목을 배우는데요. 화면에 있는 이것은 근로소득 원천 징수부입니다. 원천 징수부는 회사가 월급을 줄 때 세금을 미리 떼고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회사는 원청 징수한 세금을 다음 달 10일까지 세무서에 납부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원청 징수나 연말 정산, 인사급여 업무를 ERP 수업 시간에 배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과목을 배우니 더 유능한 비서가 되겠죠? 비서학과 진학을 꿈꾸는 학생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내용일지도 모르는데요. 비서학과 생활은 어떨까요? 저희가 4가지 키워드로 준비해보았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수업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비서학과에서는 수업을 정말 다양하게 합니다. 그 중에서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건 발표 수업인데요. 비서학과는 발표라는 수업이 매우 많습니다. 과목 중에서도 프레젠테이션 과목이 있을 정도로 발표라는 수업이 많은 편인데 저도 처음에는 발표가 정말 부끄럽고 떨렸지만 지금은 오히려 발표하는 수업이 재밌고 자신감이 생겨서 더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정장입니다. 비서학과는 정장을 입는 과로 알려져 있는데요. 저희 학과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2번 정도 정장데이라고 정장을 입고 수업을 받습니다. 정장을 입음으로써 정장의 어색함도 감소하고 프로 비서의 마음을 갖추게 됩니다. 저도 정장을 입고 수업을 받을 때면 항상 당당해지고 자신감 있게 행동하며 책임감이 생깁니다. 처음에는 정장이 좀 불편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정장을 입음으로써 행동이 달라지기 때문에 정장 입는 것이 정말 좋은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실습입니다. 비서학과는 실습을 많이 하는데요. 저희가 다른 학교 정보도 찾아보았지만 정보가 많이 부족해서 우선 저희 학교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실습은 비서연습 실습인데요. 그룹으로 진행되는 실습으로 일주일간 학과 교수님을 상사라 생각하고 학과 업무와 교수님들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지원하는 비서 업무를 경험합니다. 이 실습을 통해 내방객 응대와 전화 응대를 실전으로 경험하는 것은 물론 홍보물 제작, 자료조사, 경영환경 분석 등 고급 업무까지도 수행합니다. 교수님께 처음 보고할 때 버벅거리고 긴장되었던 게 기억이 나네요. 용인성남대학교 비서경영과의 특이한 프로그램인 홍콩국제비서 실습인데요. 홍콩을 대상으로 해외 출장의 준비, 계획하고 직접 홍콩에 가서 팀별로 과제를 수행하는 실습입니다. 출장 일정 수립부터 항공권 구입, 호텔 예약, 출국, 입국 등을 직접 수행해 볼 수 있고 외국에 나가 현지인들과 부딪혀 과제를 수행합니다. 이를 통해 해외 출장 보좌 업무를 익히는 것은 물론 외국의 문화를 체험하고 글로벌 마인드와 자신감을 키울 수 있습니다. 다음은 총장실 견습과 한국팔로우십센터 실습인데요. 비서견습은 우리 대학 총장 비서실에게 실제 비서의 업무를 바로 옆에서 보고 경험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한국팔로우십센터나 한국비서협회 등 실제로 현장으로 나가서 실습을 통해서 비서 업무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선배님들께서는 이러한 현장 실습을 통해 졸업하여 회사에 입사를 하였을 때 많은 도움을 받고 인정받았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용인성남대학교의 특이한 실습은 삼성전자 고객 서비스 실습입니다. 삼성전자 서비스 실습은 직접 상담자가 되어 고객과 소통하며 고객의 불편함을 해소해주는 실습으로 전화응대 스킬과 CS 마인드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실습을 통해 전화응대 능력이 향상되었고 같은 조원인 김지민 학생이 한국팔로워십 센터에서 전화응대를 하였을 때 한국팔로워십 비서분께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것은 삼성전자 서비스 실습 고객응대 서비스 수료증입니다. 최고의 기업의 수료증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이며 취업을 하였을 때 많은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 키워드 해외입니다. 외국어에 관심이 많은 학생들이 일본, 필리핀, 싱가포르 등 해외 어학연수를 통해서 그 나라의 언어 문화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해외 봉사입니다. 외국어와 봉사에 관심이 많은 학생들이 해외 언어와 문화 습득과 봉사까지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세 번째로 교환학생입니다. 어학연수와는 다르게 직접 외국에 있는 학교와 교환학생을 하여 직접 외국에 있는 대학을 다니며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비서학과에 대해 알아보았으니 비서학과 진학 팁을 알려드려야겠죠. 먼저 학교 정보를 수집합니다. 자기가 가고 싶은 학교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진학하고자 하는 학교가 추구하는 이념이 무엇인지 공부를 합니다. 그 다음 진학 홈페이지를 통해서 학교 정보를 공유하거나 전년도 진학생들의 후기를 바탕으로 진학에 대해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조사한 결과 학교마다 카페가 있는 학교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카페에 들어가서 궁금한 사항을 질문하고 그에 대한 해답을 얻고 카페에 자신의 이름을 노출시켜 입학하고자 하는 열정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서학과는 면접을 보는 학교가 많이 있는데요. 면접 비중 또한 높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어필할 수 있는 면접을 준비합니다. 짧은 시간 동안 자신의 열정을 보여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자기소개를 할 때 외국어로 저 자신을 어필했습니다. 그렇게 인상을 남겨드려서 지금 이렇게 비서학과에 진학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러면 면접에서는 어떤 질문을 할까? 어떤 답변을 준비해야 하나? 미리 예상을 어느 정도 준비를 하고 가야겠죠? 면접을 볼 때 가장 기본적인 예상 질문 7가지입니다. 자기소개, 장점, 비서의 자질, 개인시간 관리 활용, 비서과 지원 이유, 대학 졸업 후 진로, 시사 등이 있는데요. 질문에 맞게 열정과 의지를 보여주는 진실한 답변을 준비하며 면접 시 밝은 인상과 자신감을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복장입니다. 첫 번째로 단정한 복장인데요. 교복 같은 학생다운 단정한 복장이 좋습니다. 두 번째로 깔끔한 머리입니다. 과한 염색이나 파마 등은 피하며 지저분해 보이지 않게 하나로 깔끔하게 묶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로는 깨끗한 신발입니다. 단정한 복장과 깔끔한 머리를 했는데 더러운 신발을 신으면 보기에도 좋지 않고 면접에 대한 예의가 어긋납니다. 조사한 결과 면접관은 가장 학생다운 모습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저 역시 교복을 입고 단정한 모습으로 면접을 보았던 게 기억이 납니다. 이러한 면접 팁을 적용하여 면접에 꼭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비서학과 가이드는 여기까지입니다.
자세히 말씀드리지 못한 사항은 저희가 따로 학교 카페에 올려놨으니 5가지 사항 중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예비 비서 학생들이 저희 비서학과 진학 가이드를 통해서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